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저희 다크소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집은 잘하셨나요? 힘드시죠? 편집 어떠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저 지금 오늘도 벌써 걱정됩니다. 그래요? 제가 예상컨대 네. 이것도 1시간이거든요. 한 시- 오늘 2부도 1시간이거든요. 그래요? 한 시간 달려보시죠. 전 1시간 반 겁니다. 아니야. 이런 얘기를 줄이면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다. 이런 얘기를 줄이면 돼. 아니야. 걸렸다. 나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릴 생각이었는데.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한 시간도 생각 안 했었는데, 무슨. 개인적으로. 뭐 짧게 하면 1시간도 안 왔어요. 충분히 가능. 몽크르님의 손을 들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이번에 도와드릴게요. 윈! 그러면 1시간 반, 그 다음에 1시간 이하 합쳐서 1시간. 뭐죠? 무슨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하시죠, 소님. 네. 아무튼 다크소울 2부. 다크소울 1부를 안 들으신 분들께서는 다크소울 1부를 필히 듣고 오세요.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이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난 화에 나왔던 것들이 재반 지식, 뭐 이렇게 배경 이런 게 갖추어져 있어야 2부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설명 없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2부에 대해서 2부 이번 화에서는 지난 화에 네. 게임의 흐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고 시스템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가장 중요한 몬스터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보스기. 그리고 보스 보스도 안 했고. 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볼 생각이에요. 네. 몬스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죠. 몬스터 종류가 많고 그리고 이번 다크소울 펀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1과 3와 그런 보스들이 한데. 유명한 보스들이 좀 짜집기돼서 왔죠? 네. 그래서 다크소울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마니아라면 환영할 만한 얘기예요. 네.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다크소울 보드게임 구현을 하면서 다크소울 1, 다크소울 2, 다크소울 3 이렇게 따로 안 낸 것만 맞아, 진짜. 그러면 욕을 먹어야죠. 이것들이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원래 제대로 구현하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근데 그렇게 하려고 오히려 저는 보스 확장으로 그냥 풀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저도 사실 다크소울을 원작 명성이 워낙 대단하고 명작이다 보니까 펀딩을 할 당시에 고민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한 번씩은 다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죠. 몽크르님은 고민을 할 줄 아는데 베이님은 고민 전혀 안 할 줄 아는데. 아니요, 에이, 미니어처 쓰레기 이러면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런 걸 왜 비싸기만 하고. 근데 일부에 얘기하셨죠? 근데 솔직히 비쌌어요. 게임성 괜찮으면 해요. 게임성이 쓰레기라 그렇지. 그래요. 이제 다크소울이 이제 펀딩할 때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룰북 공개를 안 했죠? 네. 안 나왔어요, 룰북이. 플레이 방식이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지? GIF?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대충 이럴 거다라고 힌트 주듯이 약간 뭐라 그럴까 사전에 트레일러, 티저 이런 거 보여주듯이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렇죠. 공개를 안 했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이게 킥스 맨 처음에 이제 공격 방식 메커니즘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는 큐브를 안 넣었어요. 사인펜으로 그냥 칠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외국에서조차도 이거 펜으로 하는 거냐고 진짜로.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설마 그리고 아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다 말면서 설왕설래 오가면서 초반에 좀 까였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기억이 나요. 약간 텔레스트레이션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막 떼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유즈가 되는 거냐, 막 다시 지우고 다시 할 땐 다시 하는 거냐, 그래서 펜 체크로 해가면서 하는 거냐,
그렇죠. 이랬는데 정작 일단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그런 건 없어요.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왔어요. 머리를 잘 쓴 거죠. 네, 반응을 보고 바로 바꾼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다 되긴 되었을 거예요. 미니어처도 나올 정도였었는데. 네, 설계는 다 되었을 건데 반응이 너무 호불호니까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네. 뭐 좀 신박할 수도 있겠네 라는 솔직히 반응들하고 룰북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면 그렇게 얘네들도 그러니까 인기는 끌겠지만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는 아마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예상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원작에 대한 명성치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오늘 바이오하자드가 오늘 같은 회사 소울 만든 데서 바이오하자드 런칭했거든요. 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게임이 또 있죠. 얼리버드가 지금 있어요. 아직도요? 바이오하자드 얼리버드가 풀렸는데 원래 그런 게임들은 오픈하면 그 즉시 바로 마감이에요. 네. 서버가 다운되면서 풀미니가 유독 그러거든요. 풀미니 그렇죠. 다크소울이 이례적이었다. 다크소울은 얼리버드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얼리버드가 있음에도 제가 기본 그냥 5분에서 10분이면 그냥 끝이 나요. 근데 얘는 제가 그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도 얼리버드가 끝이 나요. 그리고 구성품이 좀 심각하긴 했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룰북을 애초에 공개를 안 하는 건 틱스에서는 좀 의례적인 일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좀. 그래서 욕도 초반에 엄청 먹었어요. 왜 룰북 공개 안 하냐고. 의례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일은 아닌데 뭐랄까 룰북 공개를 하지 않는 게임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쓰레기가 많아요. 자기네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크소울을 관심이 없을 줄 알았죠. 왜 무크르님 왜 갑자기 숨죽여 울어요? 우는 거예요? 그건 추후에 얘기해요. 웃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저희 베리님과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아직 안 해봤잖아. 그리고 전 아직 안 왔어요. 심지어 아직도. 얘기하자면 진짜 열변을 토해야 돼요. 저도 룰북 공개하는 게임 픽스했거든요. 엄청 큰 돈 주고. 풀확장 다 했거든요. 네. 아니요, 그거 굳이 무금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자체 무금이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편집해주세요, 무금. 알아서 잘라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저희 얘기하는 게임과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 거 알아. 걔네는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근데 걔네, 이게 아니요, 무슨 걔네라고 게임이냐면. 하지 말고 까요, 왜. 피스 오브 마인 만든 그 회사인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회사 이름이요? 네. 이름도 기억 안 나.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 회사. 원작 게임을 저희가 나중에 이것도 다뤄볼 예정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요? 다룰 거예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크소울도 했는데 왜 못해? 희한해, 진짜 게임 원작인 거. 언어가 너무 많아요. 다크소울, 맞아요. 그거는 인정. 아니, 그런데 지금 보드라이프에서 그 공개로 모집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서 밝히지만 전 디스 워브 마인의 팬입니다. 네. 원작의 팬입니다. 팬인 거는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저도 엄청 좋아하죠. 게임을 까봐야겠지. 이게 몽크르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디스 워브 마인은. 그래요? 줄여서 이제 통칭 디워마라고. 디워마라고 얘기해야죠. 디워마가 몽크르님이 이런 게임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드게임으로 이식이 됐어요. 얘도. 킥스타터를 통해 나왔었고 저는 고민 없이 얘가 똥쓰레기여도 좋아. 왜냐면 원작에 대한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다크소울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래서 다크소울이 그랬던 게 아닐까. 디워마 글 이제 보라에 검색하시면 제가 쓴 글 많이 나와요. 이제 이거 나왔다고 막 광고하는 글 나오고. 저도 되게 정성스럽게 뽐뿌 넣는 글 한 번 쓴 적 있어요. 네, 그거 많아요. 저는 정말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빼지도 않고.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게 가격대가 의외로 좀 있었거든요. 비쌌죠. 싸진 않았어요. 네. 다크소울보다 비쌌겠어요. 심지어 파운드였나? 네. 파운드여가지고. 다크소울도 파운드였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블랙시트 터질 때 나와갖고. 다크소울은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디워마는 어디까지나 인디 게임이에요. 인디 게임이라서 인디 게임인데 수작이다라고 해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건데, 그래도 다크소울에 비할 바가 전혀 못해요.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다크소울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다크소울은 언젠가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원작 명성치가 워낙에 대단해서 저는 그렇죠?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후에라도 다크소울 보드게임이 있었어라고 분명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구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그리고 미니어처가 일단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디스 오브 마인은 좀 호불호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원작이 인디라서 뭐 장르도 장르고 일반적인 RPG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래요, 오히려 더 이렇게 뭐 다크소울이 똥쓰레기냐 디오마가 똥쓰레기냐 하면은 저는 조금 더 똥쓰레기다 하는 거는 디오마가 좀 더 똥쓰레기다. 저도 걱정은 돼요 지금. 감사합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킥스 해놓은 게 이제 같은 회사 거라. 근데 뭐 그냥 좋게 봐야죠 뭐. 어쨌든 뭐 디스 오브 마인은 전 룰북 지금 생각하건데 룰북 공개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게임 방식이 좀 달라요. 아무튼 어쨌든 뭐 이제 다크소울이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좀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보단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어요. 뭐 가격도 그때 한참 영국 블랙시트 터질 때라 환율 파운드가 엄청 올라갔을 때 또 구매를 제가 한 거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당시 브렉시트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책정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것들이 파운드로 했다 달러로 안 하고. 맞아요. 근데 뭐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걔네도 영국 회사라다 보니까 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래서 룰북 공개를 안 했죠 이 게임도. 그리고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이 된 이유가 다크소울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몬스터와의 전투밖에 없어요. 예. 코어한 핵심 컨텐츠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귀추가 이제 관심사가 전투 방식이 어떻게 되냐에 모든 관심이 쏠렸었어요. 엄청나게 쏠렸는데 정작 깠는데 사인펜만 끄적끄적대고 있으니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비싼데. 그리고 약간 뭐랄까 주사위 뭐 이러니까 전투 방식이 좀 미묘했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구현을 했나? 저는 초반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똑같은 주사위 굴리 게임이구나. 그러니까 원작 팬들은 열이 받죠. 이럴 거면 뭐하러 하나. 그렇죠. 또 실패한 그러면 이제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마리오 같은 거 이제 유명한 포켓몬 이런 거 갖다가 쓰기만 한 거예요. 그냥 스킨만 일명 입혔다고 하는.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원작 팬들은 더 열받죠. 왜 멀쩡한 게임을 왜 보드게임 만들어서 바보를 만드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설왕설래가 오고 갔는데 뭐 펀딩 끝나고 나서도 룰북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룰북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때도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니까 또 뭐 마냥 이미 그때는 받아서 다들 해볼 때니까.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는 한참 전에 먼저 이미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풀렸다기보다 킥스에서 우선 그러니까 워낙 물량이 이제 엄청나게 펀딩이 몰리다 보니까 한 번에 동시 배송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생산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우선 풀린 게 유럽, 영국, 북미 이렇게 풀리고 그다음에 아시아 뭐 유럽도 자기네 영국 빼고는 안 풀렸던 거 같아요. 저 한국 받고 최근에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그래요?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보니까 아시아도 더럽게 늦게 받는 편이거든요. 거의 리테일에 풀리고도 한 달에서 두 달 있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 쪽 그러니까 아이폰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 진짜 아시아 애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아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니네 거 다시는 안 산다예요. 진짜로. 근데 저도 열받아서 그래서 바이오하자드 아예 얼리가 있었음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대형 퍼블리셔나 회사인 만큼 말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 그렇게까지 규모도 크지가 않고 인력도 안 되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허용량. 네. 근데 이미 그게 한참 넘어섰으면 너무 지금 오래죠. 하청이라든지 인력을 더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 일시적인 인력을 끌어다 쓰기에는 정식 직원을 뽑진 않을 거고. 근데 보통 해외 회사 같은 경우에서 글쎄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은 잘 안 뽑아. 비정규직은 돈을 더 줘요, 유럽은. 아유, 많이 줘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 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서 최대한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그 자신들의 덩치에 비해서 너무 몇십 배, 몇백 배나 받아버린 거죠.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게임 외적인 얘기도 뭐 하고 있는데 게임 외적인 얘기도 재밌는 게 많아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완제품이 거의 이거 뭐 우리 킥스 뭐 언제 봤나 맨날 미루고 했었거든요. 북미까지도. 근데 중요한 건 북미 젠콘? 그때 게임을 정말 탑처럼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킥스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북미 쪽은 이제 받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북미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젠콘의 게임을 쌓아놓고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폭풍이 몰아칠 수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북미도 못 받았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고 나서 북미는 바로 풀리더라고 킥스가. 그래서 북미 캐나다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가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2달 동안 게임을 못 받고 아니 뭐 쿨스톱이나 미니마에 팔아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아요. 더욱이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오는 판은 본판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웨이브 1, 웨이브 2로 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눈 건데 웨이브 1으로 받는 건 본판이랑 차이도 없어요. 별로. 제가 추측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요. 이것들이 인종차별을 하나, 막 그런 생각도 해, 뭐 별의별 추측을 다 하는데. 감정이 상하셨어. 네, 어쨌든, 굉장히, 왜냐면, 제 지인 중에 쿨스톱에서 미리 사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아시아군이, 뭐랄까, 중국에서 생산발해서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을 하면 바로 보내요. 그렇게 센스가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 처리를 많이 안 해보거나 아시아권까지 많이 안 팔아보거나 허브가 없거나 어쨌거나 노하우예요. 그 노하우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했는데 유럽까지 들고 가요. 물량을. 다크소리 그랬어요. 영국까지 들고 가서 맞아요. 영국에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배송비가 더럽게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대형 회사들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노하우를 못 사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땐 노하우가 점점 쌓여야 되는 건데 중소회사 중에서 바로 중국에 사서 배송비가 $10대거나 제가 사이드를 배송비를 10몇 달러, $20도 안 넘게 받았거든요. 그 무거운 거. 그리고 뭐 그레일 게임즈라고 거기는 배송비가 아시아는 무료예요. 와우. 정말 특이한 게임. 그래서 거기는 제가 킥스를 그러니까 뭐 메디치 카드 뭐 최근에 나온 거 메디치 카드 그리고 이제 아마 킹스 로드라고 아마 이 방송은 될 때쯤이면 아마 그때 좀 풀리지 않게 뭐 그렇게 그런 게임.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제 라이나 크미지아에서 만든 기차 게임이 있어요. 이름은 그거는 이제 빅박스 제가 볼 땐 정상화 박스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배송비가 없어요. 어쨌거나 어쨌든 그런 외적인 얘기. 외적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 몬스터 얘기하죠. 네. 몬스터가 이게 그러니까 미니 보스라고 그냥 어떻게 칭할까요? 중보스, 최종 보스라고 칭할까요? 그 전에 얘기할 게 또 하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중보스 왜냐하면 몬스터들이 한번 바뀌니까 레벨링이 바뀌잖아요. 중보스까지의 몬스터들과 최종 보스까지의 몬스터들이 한번 다르잖아요. 다르죠 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중보스부터 얘기해야죠. 중보스까지의 몬스터부터 얘기를. 그러면 일반 몹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간 보스를 맨 처음에 잡아요. 그래서 중간 보스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보스를 다 잡으면 다시 또 맵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메인 보스를 잡으러 가는 길인데 이 중간 보스 잡으러 가는 길은 몬스터 배치가 이제 몬스터 카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배치하시오 그런 카드들이 있는데 레벨이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 3에 올라갈수록 더 센 몬스터들이 이제 배치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중간 보스는 높아야 2예요. 그래서 2이기 때문에 타일 하나에 센 거 끼케 하나 정도? 그 정도가 깔리는데 이제 메인 보스로 가게 되면 3레벨 카드가 깔리는데 3레벨 카드가 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센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레벨링은 잘 구현이 됐어요. 난이도 자체는. 그러면서 일반 몹은 그냥 칼든 해골, 그 다음에 활든 해골, 이런 식으로 가고, 큰 도끼든 해골, 요런 게 이제 살짝 이제 좀 센 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은기사 해갖고 이제 약간 갑옷까지 장착한 몬스터들. 그 다음에 활을 든 은기사. 그 다음에, 이거 뭐라 하지, 이거를? 장창이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좀 장착률을 든 굉장히 방어력도 세고 공격도 센 기사, 이런 식으로 정도 나눠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 게임이 지금 제가 이제 최종 보스까지 다 해보고 느끼는 점인데, 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기본 갑옷과 기본 무기 세팅을 가지고 시작할 때의 가장 끔살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많이 높죠. 다크소울 근데 이런 게임들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초반에 좀 실력 숙련도 안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무쌍이 가능하게 되기는 하죠.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런데 이게
몬스터가 이제 여기서 패턴 얘기를 좀 해야죠. 그렇죠. 네. 원작 다크소울도 그래요. 어떤 몬스터는 2번을 때리고 딜레이가 생겨요. 그렇죠. 뭐 아니면 1번 때리고 딜레이 생기고 2번 때리고 딜레이 생기고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몬스터의 패턴이라는 게. 그런데 다크소울 보드게임도 그거를 약간 가미를 시켰어요. 맞아요. 있어요. 확실히. 뭐 어그로를 가져간 사람에게 무조건 간다. 네, 뭐 멀리 그런 있어도. 것들. 아니면 움직인다. 앞으로 전진한다. 뒤로 전진한다. 뭐 요런 패턴이 있어요. 복잡한 패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 그냥 보스를 제외한 일반 몹들은 그냥 많아야 2종류예요. 공격하고 이동한다. 이동하고 공격한다. 요게 다인데 그게 이제 약간 나름의 이거죠. 가까운 적을 공격한다와 어그로 토큰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에게 간다. 이제 요 차이인데 요 차이가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판가름이 많이 나죠. 전략이나 이런 거에서. 왜냐면 이게 그 거리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전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 따져서. 네. 그래서 몽크르님을 밀어 넣었잖아요. 나중에 템 탱커로. 맞추고 나서는. 봉크르님은 좀 몬스터를 좀 그러니까 일반 쫄목들 잡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좀 뭐랄까. 일반 쫄목들 잡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이 어렵다고 했던 얘기는 저도 엄청 동감하고 이게 방어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물리 공격을 방어하는 거 그리고 마법 공격을 방어하는 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죠. 맞아요. 몬스터 공격도 이제 물리 공격, 마법 공격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분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사라 그래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전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전사지만 마법 방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마방이 좀 없죠 초반에. 네,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이제 전사 기준으로 처음에 마방을 하면 검은색 주사위를 하나 굴리는데 몬스터의 공격은 한 3 정도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검은색 주사위를 하나 굴렸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 나오는 순간 그거 다 맞죠 그냥. 그냥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심지어 회피도 없어요 전사는. 처음에는 없죠. 처음에 기본 방어구에 주질 않죠. 그러니까 전사 기준으로는 회피도 없고 나이트. 나이트 기준은 없고 마법 방어도 약하니까 주사위가 잘못 나오면 아프게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데로 이동도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궁수 같은 경우에는 그 칸에 있는 사람 다 공격이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탱커가 이렇게 없는 대로 좀 이렇게 혼자서 딱 몰아서 일반 해골 궁수는 마법 공격 3에 그 칸에 있는 사람 전체 다 공격되거든요. 마법 일반 해골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모여있기도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초반에 야 저 해골 궁수 있으니까 탱커 혼자 절로 가 있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어쨌거나 스플래시로 들어가 버리니까 먼저 잡자라고 점사에서 먼저 잡자라고 오더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죠. 많았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몬스터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저희가 많이 얘기할 정도로 좀 전략을 많이 했죠. 초반 이런 간단한 몬스터. 왜냐면 위치 선정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몬스터가 나에게 오느냐, 근처까지 피해를 주느냐, 같이 했을 때 스플래시 데미지를 다 같이 맞느냐, 그렇죠.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상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아마 다른 게임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쫄목 잡자고 상의를 많이 한 게임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장르 게임 치고는 정말 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전략 느낌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수사운드 들어갔다고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스태미너 계산과 데미지가 다 들어올 경우가 그러니까 방어를 했는데 모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떴을 때, 방어가 안 됐을 때 방어를 했지만 방어를 하지 못했다. 이게 참 웃긴 게 다른 플레이가 게임할 때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뭐 날 때 되면 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최소 2수 이상을 봐야 돼요. 내 다다음 사람이 하면 끝나고 나서 또 나한테 오는 거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1부에서 부활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얘는 죽으면 끝이야. 이 사람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죽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죽으면 리셋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 지금 몹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2칸, 3칸 이제 2탈, 3탈 이동하면 이제 엄청 센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세게 나오고 마지막 이제 보스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또 그 소울도 짜게 줘요. 짜죠. 소울도 짜게 주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로는 보스보다도 그러니까 보스는 한 방 데미지가 굉장히 세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는가 하는 네네. 반면에 그 쫄은 쫄 몬스터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몽크르님이 열심히 맞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 그거 있잖아요. 몽크르님은 한 번 움직였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움직여서 그쵸. 하나만 때렸어요. 당연히 이제 그 그러니까 무기에 따라서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대부분은 점사니까. 그쵸. 점사용이니까 몽크르님이 때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몬스터들은 한 4-5마리가 한 방에 움직입니다. 한 번에 움직이고 몽크르님 때리고 움직이고 또 한 마리가 움직이고 몽크르님 또 때리고 그 다음 또 한 마리가 움직이고 몽크르님 또 때리고 네 맞아요. 그게 한 연달아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몽크르님은 막는 것만 4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근데 잘못 터지면 뭐 그냥 가는 거죠. 나이트라서 회피도 안 돼.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부른다는 무슨 뭐 그냥 다 몸으로 생짜 몸으로 맞아야죠. 방패 들고 진짜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요.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번 돌아가면요. 몽크르님 그 개인 칸에 큐브 한 8개 정도는 항상 차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떡하나 고민을 하죠. 뒤로 빼죠. 빼서 뭐 힐을 하든 뭐 스태미너만 빼든 어쨌든 빼긴 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우선적으로 아이템 맞춰줬어요. 엄청 맞춰줬죠. 탱키 하라고. 죽지 말라고. 네, 죽지 말라고. 그래서 뭐 후반에 좀 많이 안 죽었죠. 잘. 왜냐면 회피가 안 되니까 다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와, 그리고 그 몬스터들이 한 방 한 방 데미지가 세요. 진짜 셉니다. 초반에 그 3데미지라 그러는데 무시를 못하는 게 10칸 중에 3데미지면 3분의 1이거든요. 응, 3분의 1이에요. 근데 뭐 그 몬스터들이 4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4번을 공격을 하잖아요. 되게 4마리가 있죠, 일반적으로. 잘못 막으면 한 큐에 가는 거죠. 한 턴 만에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거죠. 맞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레벨 2, 3 뭐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저는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변화는 못 느낀 게 얘들이 마방과 물방이 조금씩 높아지고 데미지가 세졌는데 그 이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패턴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각자 스플래시 데미지가 더 추가가 됐냐 아니냐지 패턴상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몬스터 패턴은 일단 어쨌거나 단순해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 중보스 이제 얘기해볼까요? 그렇죠. 네. 중보스 얘기할 때 됐죠. 자, 이제 중간 보스는 일반 보스, 그러니까 메인 보스처럼 미니어처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다 큼직큼직해요. 중간 보스도 큰 애들은 크거든요. 네. 저희가 잡았던 가고일도 메인 보스랑 크기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맞아요. 커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공격 패턴이 좀 더 다양하지 못하고요. 메인 보스에 비하고. 그리고 피가 3분의 2 정도입니다. 메인 보스가 대략 뭐 30 정도 되면 중간 보스는 한 20 그 정도? 20대. 네.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피통 체력이 있고 공격력이 조금 더 약해요. 예, 뭐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 기술도 그렇게 뭐 위협적이진 않고요. 그래도 신경을 쓰일 정도는 하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보스는 그러니까 미니 보스건 보스건 이제 패턴 얘기를 해야죠. 이제 나오죠. 그게 핵심이죠. 이 게임의 핵심이죠. 네. 자, 원판도 그래요. 네, 원판도 그렇죠. 몽크르님 인왕 빌려 가셨을 때 네네. 하다가 내 취향 아니라 네, 제 취향 아니죠. 때려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몬스터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인왕 뭐 콘솔 얘기지만 인왕도 몬스터 패턴이 있죠. 네,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 패턴 얘기를 좀 약간 곁다리로 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런 패턴을 몬스터 헌터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몬스터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리오 레이아가 뭐 왼쪽으로 돌면 뭐, 이거 옛날에 다 외웠는데 까먹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돌면 돌진이고 오른쪽으로 돌면 브레스 아니면은 뭐 서머솔트 킥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있겠죠. 네, 있어요. 그리고 뭐래더라 또 뭐, 왼쪽으로 돌면 돌아. 그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단순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할 때 다크소울 나 보드게임 해봤어. 콘솔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할 때 뭘 비교를 했냐면요. 와 근데 진짜 신박해 이러면서 진짜 저는 이 보드게임 하면서 이것도 나름의 센세이션이었어요. 패턴
그러니까 몬스터를 패턴화했다는 게 디센트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디센트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어느 방향 전방 뭐 이렇게 몇 칸까지 전방 거리 몇 가지 브레스를 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방어 역시 주사위. 그거는 비슷한데 패턴이 들어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패턴이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뭘 가장 먼저 떠올렸냐면 다크 소울 뭐 이런 거보다 우리 여기 베레몽 셋은 해봤잖아요. 와우. 레이드. 있죠. 페이지라고 하죠, 되게. 네네. 페이지도 페이지인데 페이지 넘어갈 때는 그게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광폭화 이런 것처럼. 그렇죠. 되게 그렇잖아요. 탱커 가서 A 위치, B 위치 서서 뭐 막을 거 막고 뭐 그다음에 어떤 타이밍이 되면 뭉쳐, 해쳐, 모여 막 다 하잖아요. 바닥 이러고 막 갑자기 심지어 뭐 독을 뿌린다거나 마법을 쓴다거나 와우도 그런 게 약간 있죠? 그거를 다크소울 안 해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에 모든 온라인 게임 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보스 레이드 아니면 이렇게 던전 이런 거 가면은 그거를 패턴화를 보드게임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좀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스의 여러 가지 액션이 이제 그 카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한 칸 이동해서 한 칸 이동해서 뭐 왼쪽으로 때린다. 뭐 오른쪽으로 때린다. 뭐 그다음에 뭐 왼쪽으로 이렇게 카드들이 이제 액션 카드들인데 이게 저희가 잡은 건 한 10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5장을 뽑아서 패턴화를 5개를 패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 맨 처음에는 뭐 가장 위에 거인데 뭐 얘는 뭐 앞으로 가서 때린다. 그다음에 그 다음 건 뒤에 가서 뭐 뒤로 간 다음에 때린다. 이런 식으로인데 여기서 패턴화는 뭐냐면 그걸 카드를 다 쓰면 원래 일반적인 보드게임은 섞은 다음에 덱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다시 또 원위치시킵니다. 결론은 뭐냐면 플레이어가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레벨업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스를 많이 경험을 해볼수록 내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패턴화가 돼서 다음에 어떤 공격이 올지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많이 해보면 그만큼 유저가 레벨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외워야 돼요. 네. 외우면 게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못 외우면 힘들겠지만 외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여기서 그 요소 하나 들어간 게 그러니까 보스 방을 딱 진입을 하면 그 순간 중보스가 위험당당해요. 그죠? 이렇게 막 되게 막 미니어처 막 커가지고 그렇죠. 와 나타나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화가 돼요. 프로그램 1 삽입, 프로그램 2 삽입. 코드에 의해서 걔는 일정한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코드를 한 3줄을 입력을 해요. 그게 이제 카드를 3장을 입력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게임이 순식간에 돼요. 프로그램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래밍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턴이 넘어가면 얘가 한 장, 그러니까 1번 프로그램 1번 된 카드가 딱 보이면서 얘가 패턴이 이렇게 됐구나. 다음 턴 몽크리님 턴 넘어갔을 때 2번째 장이 넘어가면서 카드 2번째 장이 열리면서 이번엔 이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레인트리님 시계 방향 돌아서 레인트리님 턴 때 또 3번째 장 딱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패턴. 근데 그게 패턴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쫄하고의 다른 점은 쫄은 단발성이잖아요. 전진 한 번 데미지 때린다. 네, 고정.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쫄과 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면 방향. 동서남북. 그렇죠. 이제 동서남북이란 방향이 생기죠. 앞뒤, 좌우, 뒤 이렇게. 더 하나 있죠. 그거에 더해서 동서남북에 더해서 약점도 생기죠. 약점도 생기죠. 뒤를 잡거나 왼쪽을. 진짜 신박해요, 이것도. 약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콘솔 게임에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있어요. 이런 액션 RPG 같은 경우에는 뒤를 잡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뒤를 잡으면 크리티컬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 공격받을 확률이 좀 줄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비교군을 인왕하고 할게요. 콘솔 쪽에. 인왕 같은 경우에는 부분. 그러니까 머리면 머리, 그렇죠. 뭐 왼팔이면 왼팔, 뭐 다리면 다리 이런 식으로 그 부위를 때렸을 때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몬스터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얘는 왜냐면 솔직히 보드 게임인데
그 부위별로 때린다라고 그렇죠. 설정을 하긴 힘들잖아요. 내가 상단 찌르기 뭐 중단 찌르기 구현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지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걸 방향으로 풀었다는 얘기죠. 네, 방향으로 풀었어요. 그 얘기하면은 중간 보스부터는 보스의 앞 그다음 왼쪽 오른쪽 뒤가 구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모는 그냥 내가 그 칸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면 되는데 얘는 그 칸으로 들어갈 때도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를 결정을 하시고 때리셔야 돼요. 진입 방향대로. 그러니까 제가 왼쪽에서부터 한 칸 거리에 진입한 다음에 몬스터가 있는 그 노드 지점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왼쪽에서 진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격을 지금 약점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이게 반대로 방어할 때도 그게 또 중요하게 돼요. 예, 왜냐면은 들어간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 보스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뒤냐에 따라서 세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안 받고 피할 수도 있고요. 그게 보스 몬스터의 패턴인 거예요. 네. 어느 순간 보스 몬스터가 그러니까 뭐 미니 보스, 중보스든 아니면은 뭐 최종 보스든 정면으로 뭐 때려서 공격을 할 때가 있고요. 정면과 좌측으로 이렇게 돌면서 공격을 할 때가 있고 꼬리치기 하면서 뒤로 치기도 하고 때릴 때가 있고 그거를 구현을 해놨어요. 네.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이 패턴화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음에 보스가 어디를 공격할 걸 알게 되면 아예 제가 미리 피할 자리를 잡아놓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스태미너랑 이득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어드밴티지가 생기죠. 쉽게 말하는 콘솔 게임에서 괴수 플레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론상으로는. 컨트롤에 따라서. 안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있죠. 진짜 콘솔에서도 그 다크소울도 그 보스 하나 잡자고 패턴을 떨어져서 보잖아요. 몇 번씩 계속 회피 굴러가면서 얘가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요. 그렇죠. 네. 다크소울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구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보드게임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게 게임을 보드게임으로 구현을 굉장히 잘한 게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패턴화가 와 진짜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린이 극찬하시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와 안쓰레기다. 아니요 그거는 그래요. 칭찬할 만한 요소예요. 그거 왜 깔 건 있지만. 그래요. 깔 거 있죠. 까드립니다는 있다가. 까드립니다는 있다가. 깔 거 있죠. 정말 칭찬하고 싶고 이게 디센트 같은 거에도 그냥 거리상 재서 정면으로 공격한다가 아니라 패턴화였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더 좋겠죠. 정말 재밌었겠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뭐 보스 공격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그로 토큰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점프돼서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던 점프를 떼서 거기서 풍 치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것도 재밌게 미는 게 있어요. 푸시는 쫄부터도 있기는 하죠. 캐릭터를 밀어버립니다. 보스가. 밀어서 캐릭터를 강제 이동을 시키죠. 다른 쪽으로. 맞아요. 그러다가 그게 연속적으로 뭐 두세 번씩 밀리면 뭐 내 뒤에 있던 애랑 같이 있게 되고 거기에 전체 공격을 맞으면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맞고 이 친구는 방어 준비도 안 했는데 맞고 죽고 다시 또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뭐랄까 급박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플러스 알파로 얘가 자꾸 밀잖아요. 네. 벽으로 몰려요. 그렇죠, 몰리죠. 저는 운신이 편하도록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꾸 벽으로 이렇게 밀죠. 꾹 미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벽으로 구석으로 몰려요. 그럼 구석으로 몰려 있잖아요. 운신이 당연히 힘들고 그렇죠. 구석으로 몰린 순간 무슨 확률이 높아진다?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맞을 확률도 높아지고 거기에 연속 공격 들어가면 맞고 튕기고 한 두어 번 하면 그냥 죽어야죠. 또 그리고 이제 중보스와 최종 보스의 차이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해야 되겠죠. 뭉코르님은 중보스와 최종 보스 차이점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피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피통 차이도 있고 그리고 공격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그 최종 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활동량이 왕성해요. 다양하죠. 네, 그거 두 칸씩도 움직이고. 네, 두 칸씩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때릴 때 여기 때리고 돌고 여기 때리고 돌고 여기 때리고 돌고가 카드 한 장인데 3번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카드. 그 패턴 저는 그것도 되게
괜찮았다. 활동량이 왕성하다고 그거에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중보스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까지, 미니 보스까지는 얘가 그 몬스터의 단순한 단발성 패턴을 여러 개 그렇죠. 그냥 꾸렸다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번 컬처 쇼크를 문화적 쇼크를 되게 느꼈지만 보스 가서는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 했구나, 진화했구나 라고 느꼈던 게 그 카드 한 장이 단발성이 아닌 거죠. 네. 패턴은 단발성이 맞는데 그 카드를 3번쯤 반복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게임 같은 데서 보면 보스가 제자리에서 돌거나 돌면서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드게임으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카드 한 장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일단 그 순서가 있죠. 프로그래밍 됐듯이 앞으로 전진 한 칸. 밀면서 미는 이동. 근데 보스는 기본적으로 다 미는 것 같아요. 거의 미는 게 많죠. 네. 일단 앞으로 전진하면서 민다. 그리고 좌측으로 돈다. 그 다음에 뭐 전방과 측면으로 공격을 한다. 그거를 또 그거를 하고 나면 다시 반복됩니다. 전진을 한 칸 한다. 뭐 좌측으로 한 칸 돈다. 네. 정면과 측면을 공격한다. 그거를 3번쯤 반복해요. 그래서 전진, 돌고, 공격. 전진, 돌고, 공격. 그게 되게 웃긴 게 그거잖아요. 저희는 전진을 하면,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한 번 이동이고, 공격도 한 번인데, 그렇죠. 보스, 저희 턴이 그 한 번이 끝나자마자 보스 몬스터는 한 3번쯤 그렇죠. 연달아서 움직이고 빡! 움직이고 빡! 움직이고 빡!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는데, 이게 정말 재수없으면 정말 그렇게 해서 한 2번 연타 맞고 끔살이 나는 가능하죠. 경우가 그래서 그 전에 템파밍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공격을 안 받게 미리 피해 있던가. 근데 피해 있을 수가 그죠? 패턴을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선택지는 템파밍을 잘 해서 내가 맞을 각오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 확실히 외우든가. 그 방향 몇 수까지 생각을 하시던가. 둘 다 하셔야 돼요. 말씀 이렇게 하지만 둘 다 하면 재밌죠. 아니 뭐 만약에 패턴을 다 외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달하기 위해서 아이템 맞추셔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수싸움하면 어그로 토큰이 누구에게 가겠지? 저 사람한테 뛰겠지? 얘가 그리고 패턴을 전진하고 돌고 이걸 어디까지 공격 범위가 다 닿겠지까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면이랑 오른쪽으로 공격하니까 난 미리 왼쪽에 가 있어야겠지? 네. 이런 것까지. 그 다음 패턴은 이제 약점이 여기니까 여기로 가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저희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초반에는. 어렵죠. 정말 많이 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 이게 저희가 만약에 3인풀을 했었는데 제 차례가 한 번 끝나고 몬스터 차례가 오고 다음 분 하고 몬스터 차례가 또 오니까 제가 한 번 피하는 걸 생각해서 한 패턴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2, 3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플레이 하셔야 돼요. 그건 좋죠. 왜냐면 그 다음 제 턴이 왔을 때 몬스터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알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 턴 몬스터 공격이 아닌 2, 3까지 다 안전했을 때 붙어서 공격하세요. 물론 그 최종 보스가 이제 피가 30대잖아요. 그런 만큼 템파밍을 잘 하셨다면 그리고 잘 갖췄다면 그 데미지도 레이트리님 한방 양손검으로 이렇게 야구바타 풀스윙 하셨을 때 얼마나 오셨죠? 그때 막 데미지 터질 때? 8, 9 정도 나왔어요. 데미지 8, 9 떴죠. 물론 거기서 이제 최종 보스가 방어력 1, 2 정도를 막는다고 방어 해도 2에 마방 1. 그래도 최소치 한 막 7씩 들어가요. 거의 근사치 10씩 들어가요. 그때 저도 모험을 좀 했죠. 데미지도 안 받고 스태미너도 거의 사용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크게 한번. 근데 물론 그렇게 큰 만큼 스태미너를 5를 쓰셨죠. 만약에 그랬는데 보스 몬스터가 돌면서 한 3방쯤 때린다? 또 뭐 다시 그러면은 해야죠. 이제 죽을 거 가고. 다시 해야죠. 저 욕 먹고 다시 하고 너랑 게임 안 해. 뭐 이러겠잖아요. 왜냐면 보스가 죽으면 원래는 체크포인트가 일반적인 게임은 체크포인트가 있죠. 보스 문 앞이에요. 그렇죠. 진입만 하면 돼. 얘는 보스전은 그냥 다시 보스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잡아야 돼요. 입구에서부터 뛰어야지.
입구에서부터 뛰는데 뭐다? 쫄몬스터가 다시 다 있다. 구현을 잘했다니까요. 아, 그리고 그 시스템, 다시 살아나는 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불꽃이 다 달면. 이게 근데 횟수 제한이 있어요. 뭐 그냥 마냥 계속 쭉 달리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인원이 많을수록 횟수 제한이 적은데, 저희는 3번 시도해서 못 깨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예 그냥 게임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룰북 세팅 보시면 알아요. 네, 불꽃이라고 이제 원작에서도 그래요. 줘요.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마냥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약간 라운드, 그게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라운드예요. 맞죠. 네네네. 그 라운드가 라운드가 떨어지는 조건은 누군가가 죽거나, 거의 그 라운드가 떨어지는 게 죽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라운드가 떨어져요. 자,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제 막 맞고, 다시 시도하고 해서 패턴을 이제 외웠어요. 됐어, 이제 패턴을 외웠어.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돌발 사태가 벌어지는데, 페이지가 바뀌죠. 그렇죠. 보스 몬스터의 피가 대략 절반 정도 깎이면 이제 히트업이라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데, 그때 뭐냐면, 히트업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아니고 되게 특수한 공격을 하는 이제 카드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덱에 집어넣고 다시 섞습니다. 순서를 다 틀어버리죠. 그리고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광폭화예요. 네, 몬스터 때렸더니 얘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열받았죠. 패턴이 리셋이 되면서 아예 다시 순서가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원래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콘솔 게임에서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가서 광폭화가 되면 데미지가 1.5배에서 2배까지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광폭화 패턴들을 다 보진 않아서, 그리고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기존 패턴만 틀어지는 거지. 그쵸. 광폭화 그 카드 자체 프로그래밍은 하나 정도만 들어가잖아요. 네네. 진짜 다행이죠. 다행이죠. 근데 전체가 광폭화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특수기술에 저희가 잡았던 이제는 그 무희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 카드 스킬이 나오면 다시 순서가 또 틀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의 패턴을 외우는 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떤 게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지. 왜냐면 이제 그건 이제 보스마다 특성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운 나쁘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폭화 카드가 나와서 해결을 했어요. 다시 다 섞었어요. 또 뒤집었는데 하나 패턴 지났더니 광폭화 카드가 또 나왔어요. 또 다시 섞어요. 뭐 이런 굉장히 운 나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 특정 이제 보스 몹이 이제 그런 거니까요. 뭐 그 정도. 그게 광폭화에 그런 옵션이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에 다른 종류의 광폭화 패턴이었다면 또 다른 능력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참신했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거 하나하나를 다 구현을 잘했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희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하기 전에 아쉬운 거 얘기해보죠. 아쉬운 거. 단점이 아니에요? 아쉬운 거예요? 뭐 단점으로. 항상 단점이라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아쉬운 거라 얘기하셔서. 단점이자 아쉬운 거. 네네. 네. 두 분 하실 거 없으면 저 먼저. 먼저 하세요. 시원하게 저도 할 것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하세요. 중간 보스 그리고 최종 보스를 잡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게임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굉장히 네네네네. 구현을 잘했고 이식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사위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운적인 요소는 저는 환영하는 편이고 좋아해서 좋아 이 정도면 라고 굉장히 극찬을 해서 진짜 레인트리님한테 진짜 잘 샀다. 너무 재밌어 라고. 참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진짜. 또 한 번 끄집어 올까요? 근데 오히려 의심스럽더라고요. 얘가 날 까는 건가 지금. 아니요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했는데 보스를 다 잡고 나서 그 평이 바뀌었어요. 뭘까요? 기분이 진짜 미묘해졌어요. 아 미묘했어요? 전 되게 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다 잡았어. 우와 성취감을 느끼기도 전에 피식하고 옆에서 야 뭐 이렇게 찬물 끼얹은 느낌? 확 끼얹은 느낌? 맞아요. 뭐 얘기하시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정말 2번, 3번 그때 게임 끝나고 여쭤봤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로 이게 끝이야? 진짜 끝이야? 네. 끝이에요. 더 뭐 없어? 끝이에요. 네. 왜 제가 그렇게 레인트리님한테 2번, 3번 물어봤었냐면
단점이에요. 진짜 큰 단점인데 시나리오 버전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있죠. 근데 시나리오 버전이 있긴 한데 그게 저희는 시나리오 버전을 하진 않고 그냥 보스랑 중보스, 그러니까 미니보스, 최종 보스 하나씩 정해서 했죠. 근데 두 종류 중에 하나요. 시나리오 버전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단발성 게임을 하셔도 되고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없죠. 왜냐면 시나리오가 보니까 그 단발성 게임을 3개쯤 이어붙인 게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결국에는 그 단발성 게임을 3번 하시면 그게 시나리오인 거예요. 보스들만 바꿔서 맞아요. 하시면. 그리고 되게 화가 나는 건 보스 그렇게 다 잡고 그쵸. 다시 시작하면 장비 다시 다 리셋이잖아요. 게임이 완전 새롭게 되는 거니까. 한 판이 그냥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 개인적으로 제가 그 베리님 얘기하시는 거에서 저는 화가 난다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참을 확 끼얹는다는 게. 내가 정말 고생해서 아이템을 다 맞췄는데 이제 조금 어렵지만 조금 쉽게 가는 건데 갑자기 다 이제 좀 재미 붙으려고 하는 순간에. 솔직히 다크소울 이거는 템 맞춰도 몬스터 잡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다시 다 날려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런 RPG 게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게임들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이템을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크소울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템 카드가 너무 많아서 그 아이템을 되게 찾는 것도 되게 힘들고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맞추고 나면은 굉장히 뭔가 얻었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겨우겨우 하나 했구나. 겨우겨우 하나 얻었구나. 그래서 그 성취감이 컸어요. 맞아요. 얻었을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진가를 발휘하면서 보스전 때 막 데미지 들어가고 데미지 맞고 이럴 때 정말 그 희열이 내가 이거 진짜 잘 맞췄네. 그렇게 고생해가면서라는 그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보스전이 끝나는 순간 진짜 찬물 확. 그렇죠.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의문이었던 게 뭐 어쩌겠습니까? 본판 콘솔 게임 자체가 스토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얘가 이식을 하다 말았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최종 보스를 깨서 최종 보스한테서도 아이템이 떨어지잖아요. 있죠. 카드가 있습니다. 아이템 파밍이 2가지예요. 소울을 사용을 해서 더미에서 찾거나 아니면 중간 보스와 최종 보스를 잡고 그 중간 보스와 최종 보스가 떨어뜨리는 아이템은 고정이에요. 그 몬스터들이 주는 아이템은 고정인데 그거를 차거나인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죠. 최종 보스를 잡았어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버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 보스를 잡았는데 아이템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잖아요. 게임 그렇죠. 리셋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초기화가 되어버리니까 말 그대로 0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최종 보스 게임 하나 끝난 거죠, 뭐 그냥.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게 왜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만들다만 느낌이라니까요. 아니죠. 확장이 그래서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확장 장사를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결국엔 디센트를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디센트는 그 본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본판 내 성장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크소울 제가 펀딩 했을 때 당시 금액도 알고 그 확장들이나 애드온의 금액들도 그렇죠. 알아요. 넣어줬어야죠, 본판에.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넣어줬어야죠. 아니면은 그 금액 했을 때 그 금액 안에서 해결을 해줬어야죠. 방법은 있어요. 하우스롤로 하셔야 돼요. 얘네 애드온 너무 많았어야 되는데, 솔직히. 네. 인정은 합니다. 단점, 애드온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애드온이라기가 확장 진짜 제가 너무 많았어요. 좀 말을 좀 세게 할게요. 돈지랄이었어요. 맞아요. 이거 다 사면요. 계산도 안 해봤는데 이거 30만 원 넘어갈걸요? 왜냐면은 미니보스 하나가 20파운드였거든요. 25파운드. 25파운드, 20파운드 다 있어요. 미쳤어.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뭐 개인 이런 판도 있어요. 보스 판 중에 뭐 판도 있고 이제 뭐 원래 스토리상 늑대와 그 죽은 기사가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 있는데 그거는 개인판도 있고 좀 쫄목들도 막 되게 특이하게 많은데 그런 건 35파운드였어요. 근데 정말 화났어요.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보스 몬스터 아이템이 있다는 건
이걸 차고도 진행이 된다는 아니, 그렇죠. 걸, 근데 그게 시나리오 1, 2, 3에선 가능한 게 시나리오 1에서 최종 보스 잡으면 중보스, 최종 보스 잡으면 아이템이 떨어지고 그게 아마 시나리오 2 가면은 그래도 리셋되나요? 제가 근데 다크소울 1, 3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보스 하나 잡고 보스 잡고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시나리오가. 아, 그래요? 저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유심히 안 봤거든요. 3개였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안에 보스전 자체가 3번이었는데, 그게 궁금한데, 아무튼. 근데 맞다. 맨 마지막 시나리오가 저희가 잡았던 그 무이 아니었어요? 다크소울 3의 그 보스. 맞아요. 그러면은 그 템이 사실상 없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있다는 건 그걸 잡고도. 차고의 컨텐츠를 얘네가 만들 거를 예상을 했겠죠. 근데 전 거기서 화나요. 화나죠. 화 많이 나고요. 제가 이거를 딱 깨달은 순간, 최종 보스를 잡고 이 게임의 진가라고 해야 되죠? 이제 최종 평가를 딱 받은 순간, 저는 이 게임을 돈질할만 많이 하는 정말 비싼 게임으로 치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싼 게임인 건 인정합니다. 저는 뭐 그건 인정하고. 게임성을 잘 구현을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났어요. 아쉬운 거죠. 왜냐면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게임이 다 끝났는데 막 아쉽거나 뭐 화가 나거나 이게 뭐야? 아니 왜 더 안 해?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이 게임이 정말 재밌었어요. 잘 만들어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아주 간단히 생각해요. 우리 아그리콜라 열심히 농장 짓고 양하고 뭐 시설 같은 거 다 쳤어요. 근데 게임이 끝났어요. 이거 갖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은 안 하잖아요. 뭔가 아니요, 성격은 많이 다르죠. 초반에는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아그리콜라를 리플레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라고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본인 실력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 풍족함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아쉬움이 많았던 게임이구나. 근데 그게 부정적인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아쉬움이 있었구나. 아니요, 저는 부정적인 아쉬움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그럴 수 있지 뭐. 왜냐면 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이거 하고 싶으면 저 보드 게임으로 안 해요. 그냥 원작 그쵸? 콘솔 사지. 가격 심지어 10만 원도 안 해요. CD 한 장. 중고 사면 오르는 그거는 거나요? 약간 다른 게 우선 뭐 부수적으로 기기를 사야 되니까 뭐 결론은 그건 이제 약간 의미한데 게임이랑 보드 게임이랑 좀 많이 그러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콘솔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콘솔 때문에라면 얘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온리 타이틀 그래서 독점작이면 플스가 있어야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 똔똔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다 하겠는데 얘는 컴퓨터로도 이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싸게도 구할 수 있는 심지어 싸게도 막 2만원대 3만원대도 세일하면 내려와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그럼 2만원 3만원에 몇백 시간 그 플레이 타임 본인이 즐기기만 한다면 100시간 가까이 플레이할 수 있는 애를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느니 보드게임을 한다, 보드게임을 하느니 게임을 한다. 요거는 둘이 느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열받는다니까요. 네, 아니 저도 저는 이거 내 돈 주고 샀다니까요. 이거 자 베리님 베리 몽크리님은 돈이 안 들고 했는데도 열받는데 저는 내 돈 들어갔다고 하죠. 이거 배송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배송비가 거의 40파운드 그 파운드는 또 달러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6만 원 가까이 하죠. 여러분 배송비만 5, 6만 원 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지금은 많이 그나마 진짜 원작에 대해서 애정 있는 분 아니면 손 대지 마세요. 맞아요. 손 대지 마세요. 맞아요. 자, 박스도 더럽게 커요. 제 단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 몽크루님이 웃고 있어. 그렇지. 지 돈 주고 안 샀다 이거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텐션을 여기서 싹 끊어주셨어요. 원래 제가 진행을 해야 돼서 잘했어.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순간 머리끝까지 욱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맞춰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 몇몇 캐릭터는 그 캐릭터의 특성이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게 좀 단점 같아요. 자신의 캐릭터의 특색을 버려요. 그 단적인 예로 베리님이 하셨던 어쌔신인데 도적인데 게임이 끝났을 땐 법사가 돼 있어요. 그렇지. 천직을 바꿨죠. 아니 근데 심지어 되게 웃긴 거는 제 전용 템도
마법 보정력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좀 약간 페널티가 있어요. 다 마법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그지 같은 게 웨이브 1만 와서 그래. 이게 웨이브 2까지 다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웨이브 2는 또 느낌 다르고 왜냐면 클래스에 마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죠. 얘네들이 아이템 카드만 준 거예요. 확장과 차후에 무한 확장이 그러니까 원작 자체가 몬스터 패턴, 보스 패턴 혹은 보스 종류 이런 것도 워낙에 많고 그렇죠.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거는 다크소울 3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1, 2, 3를 어쨌거나 다 뭉뚱그려 놓았잖아요. 맞아요. 보스를 짜집게 네, 보스를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뭐 정말 나오면 다 나오겠죠. 한도 끝도 없이 많아서 확장을 하려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가능하죠. 마음먹으면.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요. 골라서 살려면 골라서 살 수도 있죠.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처럼 나는 이 보스가 좋아 그러면 얘 사고 나는 이 원에 있던 얘가 좋아 그러면 얘 골라서 사고. 그 말은 분하세요. 그래서 더 얘기하자면 아이템에 이게 법사 아이템인데 공용으로 낄 수 있고 능력치만 올리면 그런 것들을 장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정 직업만 끼는 장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적으로 시작해서 법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몽코르님 생각은 이거죠. 아예 이걸로 했으면 이 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었어요. 그 느낌은 확실히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나중에는 도적인데 회피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마법사로 이렇게 무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원거리에서 접근도 안 했어요. 네. 접근도 안 하고 그냥 마법만 부려서 쳤어요. 죽였죠. 보스를. 그런 게 가능한 게 이게 뭐 웨이브 2가 와보고 나중에 확장이 나오고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본판만 지금 놓고 얘기했을 때는 굳이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나? 무엇보다 정말 크나큰 중간중간 성취감을 그렇게 망가뜨릴 줄은 진짜 찬물을 확 끼얹는데 이게 맞아요. 베리님 기준으로는 55를 한 떨어진 상황이에요. 한 50에서 내가 볼 때 25 정도 반은 깎인 것 같아 지금. 반이 뭐예요? 안 한다니까. 아유 왜요? 또 이제 웨이브 2 오면 달라진다니까. 그건 그때 생각해볼 문제인데 지금 같아서는 지금 같아서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안 해요. 내년에 오는 10월 기준 안 해. 0 오를레인가? 1 오를레양은 1년에 한 번은 할게요. 근데 얘는 지금과 같은 마음이면은 어차피 엔딩 알잖아요. 다 초기화가 돼서 결국 무소유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아니에요. 다른 보스하고는 느낌 다를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려 했는데 얘기해서 더 안 하는 거지만 되게 화가 나요. 맞아요. 그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왜냐면 쉽게 아이템 구했으면 좀 덜 하긴 한데. 화 내셔도 돼요. 몽크르님 오늘 쓰시고 온 모자도 헐크네. 아니면 항상 화가 나 있으셔서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정말 다크소울 본판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본판만 놓고 보면 그거를 잘 해놔도 될 것 같은 부분을 그냥 싹둑 잘라버려서 너무 제가 아쉬워요. 봤을 땐 그래서 기계 그 평점이나 순위 레이팅이 그래서 테러 당한 게 아닐까. 너무 베리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상수를 부렸어요. 그 인정합니다. 너무 상수를 부리긴. 그러니까 적당히 부려야 되는데 이미 킥스타터 한 번 했을 때도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풀로 하면. 풀로 하면. 네, 그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이거 진짜 짜잘하게 진짜 뭐 하나 중간에 껴서 얘기하고 싶긴 한데 상수를 얘기하니까. 그 상술은 뭐 이거 아니고도 뭐 할 얘기가 리테일 많죠. 전용 보상 이런 거. 어쨌거나 있었어요. 네, 있었죠. 겁나 퀄리티 좋은 거. 네, 있었고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제 그 후원자들이 화가 좀 났었을 어쨌든 거고. 그거 대놓고 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결국에는 정점을 딱 찍고 정말 재밌어, 좋아, 5패턴 구현, 이식 잘했어, 느낌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거기서 찬물이 와. 끝. 그래서 전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웨이브 다 오고 확장이 어느 정도까지 더 많이 나오고 보완이 됐을 때 생각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때 어디 한번 다시 가져와 봐요. 저도 오를레양으로 표현해드릴게요. 전 4오를레양 주겠습니다. 분기별로. 아니요, 전 안 해요. 0오를레양 하겠습니다. 4오를레양이 어딥니까? 0오를레양 할래요. 안 해. 웃긴다 진짜 너무 짜증나.
그래요. 지금 단점 얘기하실 때. 저요? 저는 뭐 우선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거 아마 들고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힘들죠 이것도. 제가 거의 뭐 비뉴스나 뭐 이글 그리폰 그 빗달 작가들 그 디럭스로 나오는 게임 있죠. 그거 딱 들어가는 가방에 두께 때문에 간신히 들어가요. 네. 그런 거 넣는 전용 가방인데 거기에도 간신히 들어가요. 두꺼워서. 우선. 맞아요. 높이가 높아요. 네. 박스 높이가. 일반 가방에 넣는다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우선 이제 이동이 힘들고 저처럼 아예 뭐 따로 특수 수단이 있어서 아예 뭐 차나 이런 거에 싫지 않는 이상은 거의 힘들고 그리고 우선 가격 진입장벽 너무 높습니다. 가격 때문에 이거 아마 마음에 들어도 못 사실 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요. 못 사실 이건 거예요. 비싸요. 우선 그리고 본판만은 저는 솔직히 추천 안 합니다. 저도 이거 킥스타터 보상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서 이거 한 거지 보상 어설펐으면 그 가격에 저는 절대 안 사거든요. 네. 애초에 저는 시도 추천 안 했죠. 그거죠. 어차피 해줄 사람이 그러니까 협력이다 보니까 테마도 테마고 협력이고 여러모로 주변에 해줄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제가 얘기해요. 무리해서 사지 마시라는 것보다 진짜 기념으로 가지고 싶으신 거면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뭐 다크소울 원작을 너무 해서 가지고 싶으시면 본판까지만. 네. 아니면 충분해요. 아니면 뭐 진짜 다크소울 줘서 피규어 갖고 싶으면 그냥 뭐 사시려면 사세요. 돈 여유 있으시면. 피규어 하나에 3-4만 원 하는데 미쳤어요? 미쳤죠 당연히. 근데 미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크소울 피규어가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팬심으로 사는 거 아니면 정말 팬심으로 사셔서 원래 팬심용 그런 굿즈들은요 보면 다 미쳤어요 원래. 더러운 보드게임 이 회사 이거 진짜 여긴 정말 팬이시면 사서 도색하세요. 네, 근데 이거 도색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기대 너무 많이 그냥 했는데. 은색만 칠해도 멋있어요. 금색만 칠해도 멋있고. 제가 퀄리티 보고 진짜 감탄 많이 해서 만지작 했잖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찬물을 껴야졌으니 그래서 화가 더 많이 나는 베리님은 영 오를래야 할 만합니다. 인정합니다. 약간 배신감이 너무 커서 널 다신 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난 널 애정했는데 맞아. 난 널 진짜 많이 사랑했는데 넌 날 이렇게 찬물을 껴얹어? 막 이러면서 인정합니다. 영 오를래야 언젠간 바뀌겠죠. 왜 사랑은 사랑이 안 돼요. 짝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가격도 그렇고 이렇게 배신감만 느낄 거. 이게 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 킥스 보상을 알아버리신 분은 아마 사기 좀 그러지 않을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원래 같은 돈을 주고 미니어 처류들이 킥스타터로 많이 하라 뭐 이런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 레인트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손해는 보지 않으시게 맞아요. 킥스타터로 하셨기 때문에 워낙 뭘 많이 줘서.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말 거예요.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한정이 아니라서 한정이 있었나? 제가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네. 킥스타터 특전이 자체가 한정이죠. 별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워낙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이번은 그렇게 돼요. 되게 킥스는 한정 때문에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워낙 주는 게 많아서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주는 게 많은 만큼 많이 뜯어갔잖아요. 뭐지 카드 내역한 뽑아볼까? 그때 킥스를 얼마나 갔나 돈 궁금하긴 하다. 근데 추가로 애드온 때 한 번 더 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배송비 말고 왜냐면 그게 또 한정이래요. 생산 단가가 안 맞는다고 안 만든대요. 왜냐면 보스들이 일괄적으로 20 몇 파운드대인데 걔는 4기사라 그래갖고 4개가 나와요 피규어가. 비록 똑같은 디자인이 4개지만 그래서 뭐 생산도가 안 맞는 건 뭐 한정이라고 했더니 저는 그거 하나만 좀 추가로 하긴 했는데 말만 안 바뀌면 돼요. 한정이라고 했는데 뭐 리테일로 한정 아닌 한정처럼 리테일로 풀린다던가 그렇게 한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팬데믹 이베리아 이런 게 있죠. 그건 아직 한정 맞아요. 기간 한정으로 풀렸죠. 아니에요. 그냥 리미티드고 재판을 안 한 제가 알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간 한정이 아니고 그냥 이번에 판 번 찍고 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재고가 그냥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그거였잖아요. 뭐지? 그냥 받는 만큼 수량만큼 뽑고 리테일로 팔릴 것까지 예상해서 근데 팬데믹 층이 워낙에 높으니까 일단 팬데믹 한정 이랬더니 그리고 어쨌든 그냥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누구 집에도 있고 이런 한정 아닌 한정이 그렇죠. 얼마나 큰 자꾸 웃으시네. 없다 이거죠. 저 있거든요 이베리아. 저는 없어요. 저 있어요. 근데 저는 팬데믹 좋아해서 저도 좋아했어요. 저 그래서 본판이고 다 정리하고 팬데믹 이베리아로 바꾼 거라서 저는 어쨌거나 뭐 저는 어쨌든 아까 베리님이랑 몽클이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적이나 그런 외적이면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칭찬합니다. 아주 칭찬해. 그거는 칭찬하고 아까 단점으로 얘기했었던 거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오히려 제가 더 심했을걸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저는 하우스룰도 개발해보려고 했어요. 이 템을 그대로 가지고 보스전만.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스전만 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게임을 개인이서 가지고 있는 게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조금 더 즐겨볼까 하는 건 전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우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실질적인 진짜 이 게임이 괜찮다 살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뭐 이래저래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이제 좀 제정신을 차렸어요. 차리고 보니 또 1시간. 차리고 아이고 제가 이렇습니다. 않을까? 기분파예요. 그럼요. 제가 진짜 1시간 본다고. 1시간 10분이네요. 진짜 길다. 지금 녹음 기준 1시간 10분이라 아마 베린이 편집하고 하다 보면 1시간 되겠죠. 1시간 1시간 10분? 거의 1시간 10분짜리예요, 그러면. 편집해도 아무튼 네, 편집 그래요? 얘기는 그렇다 치고 저희 다음 게임은 아직 선정 안 했는데 네. 한 주 쉴까 해요. 예. 저희 많이 달려왔어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드디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드디어 한방 크게. 예전부터 은근슬쩍 한마디씩 했던 네. 그걸 하고 있어서 10월이죠, 여러분. 10월이죠. 10월 말. 10월이고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드게이머, 전 세계 보드게이머들의 축제. 우후. SN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분만 좋아하네요. 몽크르님이 SN을 직접 가실 거니까 다녀와서 저희 다음 방송에는 SN에 대한 이야기로 꾸려볼까 해요. 몽크르님이 실제로 SN을 갔다 와서 그 분위기랑 그다음에 현재 거기 출시됐던 게임들 그다음에 뭐 대충 몽크르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저희가 현장 특파원을 할까 했는데 뭐 음질 문제나 장소 그렇죠. 문제나 시차. 여러모로 시차 문제나 그런 게 많아서 뭐 생방송 하듯이 그렇게 녹음은 좀 힘들 것 같고 돌아오셨을 때 따끈따끈하게 썰을 푸는 걸로. 네, 많은 썰을 푸는 걸로. 아쉬운 건 4일 중에 이틀밖에 못 있네요. 이틀이 어디예요? 난 12시간만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가방에 넣어서 가주세요. 저 화물칸에 실어 갈게요. 그 가방에 넣어드릴까요? 그 가방에 이민 가방 하나 준비해주세요. 캐리어 큰 걸로. 불법 체류하신답니다. 어쨌든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방송은 그럼 이것으로 마칠게요. 안녕. 안녕. 웨이부터 빨리 와라.